차기 주자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처음으로 50%를 돌파했습니다. 어제 나온 4월 3주차 리얼미터 조사죠. 16, 18일 전국 성인 1,005명 대상입니다. 자, 이 후보는 50.2%를 기록했습니다. 민주당 정당 지지도 48.7%보다 높았습니다. 특히 자신의 이념 성향이 중도라고 답한 사람 사이에서는 52.2%를 얻었습니다. 전체 국민 득표율보다 더 높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유력 주자 5명, 김문수, 나경원,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 지지율을 모두 합쳐도 35.9%에 그쳤습니다. 이를 놓고 이재명 후보가 최근 적극적으로 중도층 표심을 공략한 게 결과로 나타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이른바 조용한 정책 행보가 빛을 발했다, 이런 내부 평가도 있습니다. 이 떠들썩한 전통적 유세 줄이는 대신에 최근 K 콘텐츠, 방산, 또 주식시장을 누비며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등 정책에 초점을 맞춘 게 먹히고 있다, 이런 평가입니다. 자, 국민 지지율 과반을 찍은 이 후보, 이제 박스권 50%를 뚫었습니다. 정말 중도층 공략이 이제 통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인지, 이른바 이 정도 되면 이재명 대세론 굳히게 들어간 게 아닌가. 지금 국민의힘은 후보도 못 뽑고 민주당도 경선 중에 있지만 말이죠.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우선 뭐 이재명 대세론이 없잖아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네. 압도적인 측면이 없잖아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국민들이 봤을 때 특히 이제 뭐 호남을 비롯해서 전통적인 그 야당 지지층들이 뭐 좌고우면을 할 이유가 없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이제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 스스로가 사실은 뭐 당내에서 한덕수 대세론을 띄우면서 스스로 좀 자폭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김문수를 좀 더 띄우면서 이렇게 견인해가는 그런 전략이었어야 되는데, 한덕수 대행이 뜸으로써 김문수 후보가 빠지고 다른 후보들을 그 안에서 그냥 뭐 거의 도토리 기재기식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그리고 실제적으로 윤 전 대통령이 이제 재판에 나오면서 오히려 그런 분위기들이 더 쌓여지는 거 아니냐, 이러한 반사 이익을 네. 올리고 있다고 보는데, 정작 정책적인 중도 확장적인 측면이 이재명 대표한테 통해서 이 부분이 간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아직은 의문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김경준 의원님은 어느 측면에서 보세요? 우리 김경준 의원님은 윤어게인 네. 그 부분하고 이제 국힘 경선이 의외로 컨벤션 효과를 주는 것보다는 약간 자폭성 대회로 가고 있는 것도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는데. 일단 큰 틀에서 보면 네. 윤 대통령이 잘못해서 생긴 대통령 선거잖아요. 네. 그래서 정당 지지나 진영별로 보면 이번 대선은 기본적으로 민주당 쪽으로 기울어진 대선이다, 이제 큰 판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민주당이 경선 중이라고 하지만 나머지 두 분은 합쳐서 10%가 나올까 말까 하잖아요. 예. 경선 결과가. 예. 그러면 거의 90%가 이재명 민주당 경선 후보한테 압도적으로 지금 쏠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민주당은 이재명으로 후보가 확정이 돼 있는, 예. 오래전부터 아마 이제 그런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국민의힘은 지금 한동훈, 김문수, 홍준표 이 세 분이 3분을 하고 있잖아요. 네. 보면. 그리고 그 와중에 김문수, 나경원 이런 분들은 계엄이 또 정당했다, 뭐 계엄이 정당했다라기보다도 탄핵 또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의 스탠스를 그대로 갖고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중도층 국민들의 평균적인 정서에 반하는 운동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보면 여전히. 예. 그러면 이게 그렇지 않아도 기울어진 운동장 상태에서 당내 경선 과정에서도 일부 후보 주자들에 의해서 국민들의 보편적 민심에 반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 특히 중도층에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마땅치 않은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냥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50%가 그냥 훌쩍 넘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고, 이제 만에 하나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이 된다면 네. 이건 계엄의 위헌성 문제에 대해서 12월 3일 저녁부터 명확하게 이렇게 지적을 했었잖아요, 보면. 그러면 당과 관련된 이 기울어진 운동장의 이 틀이 조금은 회복돼서 비슷한 운동장에서 싸울 수 있는 조건이 어느 정도는 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보면.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당원들의 선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이게 관건이긴 한데, 한동훈이 당의 후보가 되느냐 안 되느냐. 만약에 김문수나 홍준표 후보가 국민의힘의 후보가 되면 아마 그냥 무난히 선거 결과를 예측 가능한 상태로 가게 될 거고, 한동훈 후보가 되면 12월 3일 날 보여줬던 그 결기와 어떤 이런 것 때문에 이재명 후보하고 정말 1대1로 붙어볼 수 있는 상황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 흘러갈 수 있을 구도가 기본적으로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어요. 김수 부원장님,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하기 나름이다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그 후보가 50% 넘어섰지만 예. 하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어쨌든 언론이 예. 뭐 보도하거나 이런 거는 상대적으로 두 사람, 그러니까 두 진영의 경쟁처럼 보이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한쪽은 거의 확정돼 있고 한쪽은 뭐 누가 긴지 모르는 도토리 키재기 같은 느낌, 네. 뭐 이런 속에서 보이는데 이 현상은 ARS 여론조사의 특징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엄과 탄핵 때도 봤지만, 그러니까 좀 더 고관여층이 열성적으로 대답할 때, 이럴 때는 좀 민심과는 좀 다른 차원의 결과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재명 후보가 약간 조용한 정책 행보를 했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왁작지껄한 지금 경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지자들은 다 여론조사, 지금 현재 그 경선이 여론조사 경선의 성격을 띠고 있거든요. 양쪽 모두가. 그래서 이 다 전화를 대기하고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답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되는 거고요. 흔히들 이제 두 개의 흐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밴드웨건 효과고 하나는 언더독이라고 해서 약자를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작동하는 게 있는데, 지금은 앞서 나가는 사람들의 앞에서 브라스 밴드가 빵빠레 울리면서 막 가는데 이제 눈길이 쏠리는. 그래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돋보이게 돼 있는 거죠. 뭐 거의 그 90%를 넘어서 9대 명이란 이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이게 이제 반영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경선 열기에 의한 여론조사에 조금 착각하거나 작시를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조금 있다가 제자리를 돌아옵니다. 그래서 양쪽의 경선이 끝난 27일 또 5월 3일 이 이후부터 후보 등록이 돼서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5월 한 12일까지는 다시 이제 재조정, 0점 재조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뭐 변화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윤진 대표는 예. 이제 이걸 거꾸로 보면 국민의힘 후보들이 이제 역으로 박스권에 갇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당연히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국민의힘은 지금 현재 경선이 한참 초반부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빅4 아니면 뭐 크게 빅5라고 부를 수 있는 후보들의 지지율을 뜯어보면 어떤 특정 후보가 뭐 30% 이상의 독주를 하고 있는 체제가 아니라 작게는 10몇 %에서 많아봐야 뭐 20% 후반대로 좀 고르게 지지율이 분포가 돼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는 사실 국민의힘 후보 누구도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당원 혹은 뭐 보수 유권자의 마음을 전부 다 흡수하지는 못했다. 그런 상황이고, 또 지금 이제 밖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원심력이 작용을 하고 있고, 또 사실은 이준석 의원도 엄밀히 말하면 국민의힘에서는 또 기대하고 있는 보수 주자로 또 의식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국민의힘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 대적할 수 있는 유의미한 지지율이 나오기가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는 이미 정해진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냥 하나의 요식행위 정도 수준의 경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해진 후보와 아직 정해지지 않을 후보들 간의 어떤 추상적인 상태에서의 대결은 당연히 지지율이 안 나온다. 다만 국민의힘 후보가 정해지고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 여부도 정해지고, 또 앞으로 뭐 이준석 의원과의 뭐 단일화 문제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함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풀려나가면 풀려나갈수록 점점점 이제 보수는 결집을 하고, 결국 저는 아무리
아무리 격차가 벌어져 봐야 55대 45의 싸움 안으로 결국은 들어간다. 그리고 저는 장기적으로는 만약에 단일화가 전부 다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5%포인트 미만 내의 접전으로 결국은 붙는다. 저는 그래서 이번 대선을 자꾸 이명박 정동영 대선으로 좀 비유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러기에는 아직은 여권, 범여권에 다이내믹이 좀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명박 정동영 후보 간의 대결에서는 540만 표 차가 났더라고요. 5%대 접전으로 예상을 한다. 자, 우리 김영주 의원님은 네. 우리 윤주진 대표의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그냥 우선은 뭐 제일 큰 것은 이재명 대표의 비호감도 예. 그리고 이제 어쨌든 정권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여론층들이 50대 중반, 55%, 56% 가까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순수하게 이재명 대표가 갖고 하는 퍼센테이지가 35%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예. 앞으로 그러니까 여권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빅 텐트든 뭐 중간 정도의 텐트든 간에 그것이 어떻게 결합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요동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방금 이제 우리 김두수 부원장 말씀하셨다시피 지금은 모두가 전화기 앞에서 전화를 받으려고 준비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50% 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모두가 다 경선 과정에 있는 상태에서 조금 과표집의 가능성이 있겠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결과적으로 이준석 후보가 9%에서 15% 정도 가까이 가져갈 텐데 그 부분이 독자적으로 끝까지 3파전으로 갈 것이냐, 여권에서 잘 해서 그걸 누가 되든 간에 단일화를 이룰 것이냐가 막판 변수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유튜브로 저희 방송 실시간 보시는 분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드디어 이재명의 시간이 왔다. 이런 의견. 중도에서 50% 넘었다는 건 의미가 있다. 이런 의견. 50% 돌파 축하합니다. 어대명으로 쭉 가자. 이런 의견도 있고요. 경선 중인데 김경수, 김동연은 어마어마하게 허탈하겠다. 이럴 거면 그냥 이재명 추대하는 게 어떤가. 이런 의견. 근데 이재명 후보가 정말 중도 정책을 하겠다는 건지 대선용 꼼수 중도인지는 헷갈린다. 이런 의견. 또 이번 대선은 어느 후보가 되든 압도적으로 당선돼야 나라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뭐 그런 얘기는 있죠. 정말 50%를 넘었던 게 박근혜 후보가 당선됐을 때 50%를 넘었었죠. 예, 예. 516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 정도 좀 넘어줘야, 왜냐면 우리가 지금 너무 그 분열돼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도 우리 댓글로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네. 반대 정당에 소속된 입장에서 굳이 한 말씀을 드리면 예. 이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의석수를 합치면 예. 190석 가까이 되잖아요. 어허, 그렇군요. 거기다가 행정 권력이 같이 결합이 되게 되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조만간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소도 대통령 임명목들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냥 권력은 한 방으로 가는데 그렇죠. 문제는 이 한 방으로 가는 이 시기를 타고 가는 이분이 도덕적이고 언행이 상시 항상 똑같이 일관된 메시지가 나오면 그러면 예측 가능하고 나라가 안정된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하겠지만 말이 조변 섞게 하고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바뀌는 이런 상황이라면 이거는 특정 이익 집단이나 특정 집단의 폭주로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그래서 물론 이제 이거는 저희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의 시각이긴 하겠지만 저희가 배출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된 행위를 해서 생기는 대선이긴 하지만 이게 과연 나라가 안정으로 가고 나라가 제대로 흘러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대선 때 국민들의 또 한 번의 고민이 있지 않을까. 예.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게 이른바 이재명 포비아라고 하는 건데, 이게 중도층에 나중에 이제 대선 여야가 이제 후보가 대진이 확정이 되면 영향을 줄 걸로 봅니까? 예, 대통령 선거는 예.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는 조금 그래도 미래를 본다고 하잖아요. 예예. 예. 그러니까 선거 자체가 양강을 좀 강제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분명히 그래서
다당의 여러 후보를 선택하기보다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행태를 띠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수를 대표하거나 진보를 대표하는 행식을 띠고 있는데 대통령 선거의 성격을 대체로 이제 미래 전망적 투표를 예. 한다.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싸움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저희 이제 이준석 후보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냐 미래냐, 즉 예. 대한민국을 좀 더 전진시킬 것이냐 아니면 기득권의 현재 대한민국을 재편할 것이냐.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혁신당을 빼면 189석입니다. 거기다가 대통령까지 하면 거부권 없는 어떤 정치 체제가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갖는 후유증, 거기에 대한 염려. 그래서 강제적 연정, 108석이라고 하는 탄핵당의 어떤 오만과 착각을 대통령이 견제하고 또 189석이라고 하는 입법 독주를 할 수 있는 당도 견제할 수 있는 강제적 연정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